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세계사 종결자 권영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세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세계사 굉장히 어려웠다. 3년 전인가요? 그때 그 불세계사가 있었습니다. 불세계사가 있었는데 그때와 버금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거 뭐 다른 거랑 비교가 확 돼요. 2등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등급, 3등급을요. 한국지리 2등급 46점. 우린 1등급이야. 세계사는요. 네, 1등급. 이야. 3등급 39점, 39점인데 여기 33점. 와. 엄청났다. 세계사. 그래서 굉장했다. 저도 보면서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국어 문제 같아 라는 생각도 막 들었고요. 자, 그럼 한번 일단 많이 틀린 오답률 빅 8 아니 40% 이상이 거의 10문제더라고요. 오답률 40%가 10문제예요. 10문제. 우선 18번, 20번, 11번 문제를 많이 틀린 건 사실 제 탓입니다. 제가 그 보르보드로 자와에만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라고 하였는데, 네, 죄송합니다. 저의 실수였습니다. 반성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그리고 19번, 9번 뭐 이런 문제들이 쭉 보겠습니다. 와, 60% 이상 틀린 문제, 그리고 40% 이상 틀린 문제들 하나씩 한번 보면요, 네, 와, 여기서 야, 엄청나네요. 엄청 어려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제일 많이 틀린 문제 18번 문제. 나폴레옹과 나폴레옹 3세랑 아마 헛갈릴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건 아마 이제 되게 헤맸을 것 같아요. 문제 풀다가 되게 헤맸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일까? 러시아인가? 독일인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예, 제 잘못입니다. 예. 간단한데, 요거만 더 왕조 정도만 더 가르쳐 줘도 되는데, 보르보드로 사오는 그림 보고 보면 이게 사이렌들이 많이 달렸어. 사이렌들이 많이 달렸어. 그래서 사이렌 왕조 딱 기억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19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구타 왕조라는 거 뭐 당연히 알 텐데, 이 옆에 누구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가? 파르티아인가? 사산왕조 페르시아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린 것 같아요. 설마 뭐 사파비 왕조라고 헷갈리다 학생은 아니었을 테고지. 자, 다음에 9번 문제.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 하여서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 펠라가 포인트죠. 펠라에서 페르세폴리스에서 인더스까지 해서 이게 알렉산드로스 원정이라는 거 파악하게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 이제 잘 보면 이제 뭐 진이 한위조로 막 찢어져. 그리고 보병이 이제 전쟁의 주력이 되었어. 뭐 이런 용어들에서 춘추 전국지대 중에서 전국지대와 관련된 용어예요.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많이 틀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나라 맞추는 건데, 이 나라는 카메룬을 식민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독일 카톡, 마비, 헬렐레, 마지마지와 관련된 독일 맞추기죠. 그 다음에 12번. 다음 조약기구로 성립된 국제기구. 요거 잘 보면 정답이 나오고, 이거 나토인가? 그 다음에 17번. 1989년 사회주의권에서의 혁명 맞추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문화유산과 관련된 고대 문명입니다. 뭐 미라, 나일강, 테베 이런 용어들에서 이집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구라트, 메소포타미아, 피라미드, 이집트, 올림피아 제전, 그리스, 각골 문자, 상, 그리고 모헨조다로, 인더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은 뭐 네스토리우스교 사제인데 이게 포인트죠. 대도를 출발해서 우구데이 울루스로 가고 훌라그 울루스로 갔다. 뭐 이런 게 포인트예요. 뭐 대원, 우구데이 울루스, 훌라그 울루스 이런 용어에서 몽골 제국에서 활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 찾는 거예요. 정답은 1번. 군기처는 청나라 옹정제 때, 옹군, 고대지정, 캬, 옹정제, 군기처, 고금도서 집성, 대의 강미록, 지정은제의 정곡화, 캬흐타 협정, 만한 병용제, 청, 맹한보국제, 금, 남명관, 북명관, 거란, 요 이렇게 되죠.
3번 다음 원정이 이루어진 시기를 연피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 펠라가 포인트예요. 마케도니아 수도죠. 그리고 페르세폴리스 먹었고 인더스강까지 진출해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찢어지죠. 마케도니아, 그리고 뭐 시리아, 이집트 이런 식으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마케도니아는 포에니 전쟁 와중에 먹히고 로마 공화국에, 그리고 이집트가 마지막 남은 이 헬레니즘 제국의 마지막 그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악티움 해전으로 안토니우스만 엿된 게 아니라 그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도 엿대죠. 자,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가 언제 뜨기 시작하느냐? 마라톤 전투가 이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싸움이죠.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세계의 싸움인데, 이것 이후에는 이제 누가 떠요? 그죠? 델로스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아테네가 떠요. 그 다음에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에는 스파르타가 뜨죠. 근데 스파르타도 오래 못 가고 테베한테 먹혀요. 테베는 여기서 이집트의 테베가 아니고요, 폴리스. 그래서 테베도 얼마 못 가서 마케도니아한테 먹히는 거예요. 그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대왕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죠. 그리고 이제 원정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결국 펠로폰네소스의 반발 이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니 전쟁 때는 카르타고만 엿된 게 아니라 그죠, 이 포니 전쟁 와중에 마케도니아, 그 분열된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분열된 마케도니아도 엿된다는 걸 알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4번 문제. 밑줄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왕조의 왕조 성씨는 주시래. 주시야. 주시? 일단 그게 힌트야. 그리고 중서성과 재상을 두지, 재상을 폐지한다 라고 하는 말도 포인트고, 당시 조선이래. 그럼 조선일 때 중국 왕조는 명 아니면 청인데 주시래. 재상 폐지래. 주원장이죠. 이 황제는 주원장이에요. 지금 주원장이 자기 손자한테 많은 거 남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명나라 맞추기. 거기다 주원장이 또 정답이네. 1번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쿠빌라이 칸의 명으로 파스파가 만들죠. 티베트 신장을 복소시켰다. 이건 이제 청나라 걸륭제 때죠. 신장나무 걸륭제.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했다. 당. 다음에 청묘법, 시어법 등 신법을 단행하였다. 왕안서. 북송이라는 게 포인트야, 여러분. 북송. 남송이 아니라 북송 때라는 게 또 포인트야. 5번 다음 자료의 술탄이 통치한 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누구야? 그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이죠. 그리고 새 수도를 정했대. 콘스탄티노 폴리스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 술탄이 이 도시를 함락했대. 그럼 뭐야? 그렇지, 메흐메트 2세 이스탄불을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 오스만 제국 맞추는 문제예요. 바브루가 공국했다라는 것은 무굴 제국이죠. 16세기 예니체리, 오스만, 베르댕 조약으로 분열되었다. 프랑크. 탈라즈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아바스. 잘못 썼네. 아바스. 패배한 거죠, 당은요. 게르만족의 침략에 멸망되었다. 서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6번. 밑줄진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이 한의조 삼국으로 분열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춘추 시대는 주나라가 견용족의 침략으로 호경에서 나급으로 옮겨지면서, 그걸 이제 춘추 시대의 개막이라고 얘기하고, 전국 시대에는 그 춘추 5패 중에 잘 나갔던 또 진이라고 있어. 잘 모르는 그 진이 부하들이 갈라먹어. 자기 임금을 배신하고. 그게 탄생한 게 한시성, 위시성, 조시성을 갖고 있었던 한의조라 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전국 7웅 중에 세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단다. 그리고 또 이 시기의 특징은 소수의 강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한다. 그다음에 삼국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막 강국들도 많다는 거고, 여기 뭐 진도 있잖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진도 있고, 농민들이 이제 대규모 보병이 전투의 주력이 되는 순간이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춘추 전국시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춘추 전국시대 특징이 뭐야, 여러분? 기마. 전차전에서 뭐로 바뀐다? 전차전에서 보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기병과 전차전이 아니라 이렇게 보병이 기본 전술이 되는 게 춘추 전국시대 전술의 변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개념 때 본 거. 제가 요것만 강조했어요. 이것만 강조했는데, 이거 진해 가신데 항상 이렇게 제시문에 나오는 거거든. 미안해. 나 틀린 학생들한테. 진해 가신들이 한의조를 세웠다. 요거 포인트. 요 문풀 책에도 요 추가 좀 해줘. 내용을 내가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빼먹은 게 있네.
자, 다음에 홍루몽을 읽는 상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청이죠. 변경으로 파견되는 절도사. 절도사가 나오면 당이죠. 다음에 수시력 편찬에 참여하는 관리. 이거는 이제 수원시청, 원나라죠. 지방의 인재를 추천하는 중정관. 네, 위진남북조 내내예요. 구품 중정제. 다음에 이거 변법자강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도를 바꾸자는 거고 법가가 포인트죠. 춘추정국시대. 정답은 5번 이렇게 된 거죠. 다음에 7번 가왕조에서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입니다. 여기 포인트죠. 삼색 도자기 그리고 그림까지 당삼체입니다. 당 찾기죠. 1번 명이죠. 사고전서 청이죠. 그리고 사고전서는 이제 건륭제 때 만들어졌다는 것도 중요하고, 이백과 두보탕, 청명상하도, 북송 카이펑을 그린 거죠. 주자의 성리학 집대성은 이제 남송 때 있었던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요것도 많이 틀린 문제죠.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를 끝내고 등장한 새 왕조라고 하는 용어에서 우마이야 왕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마이야 왕조에서도 다마스쿠스죠. 자, 그리고 이제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그래서 비아랍인을 차별하던 왕조, 이 우마이야 왕조가 비아랍인을 차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아파의 지원을 받은 새 왕조는 누구예요? 시아파의 지원을 받았지만 수니파 왕조인 아바스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마이야 왕조를 그죠? 아랍 제국, 아랍인들만 우대했다고 해서 아랍 제국. 아바스 왕조는 그죠? 아랍인들도 있고 시아파 이란인들도 있고 또 맘루크 용병으로만 있었던 튀르크인들도 있어서 범이슬람 제국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죠. 바그다드죠, 수도는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사파비 왕조의 수도였다. 원래 이제 우리가 몰라야 되는 득보였다가, 그렇지, 어디로 옮기냐면 이스파한으로 옮기죠. 아바스 1세 때. 아바스 1세는 함정으로 나오면 되게 틀려요. 왜냐면 아바스 왕조라고 딱 좋잖아요. 아바스 왕조일 것 같잖아요. 아바스 왕조에는 아바스 1세가 없어요. 파르티아에 의해 점령되었다. 어디인지는 몰라요. 파르티아가 어디 점령했을까요? 지금의 뭐 여간 이란 쪽에 있었던 게 파르티아죠. 파르티아는 당시 이제 기원전 1세기를 전후에서 걸쳐서 있었던 게 파르티아다라고 하는 거 알고, 로마 공화국과 파르티아 한 연결, 또 기원 후에는 로마 제국 파르티아 후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거 잘 알기죠. 후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는 그저 이베리아 반도의 코르도바죠. 셀주크 티르크에 의해 점령된 곳은 그렇죠, 바그다, 부하이 왕조가 점거하고 있었던 그죠, 아바스 왕조를 구출해내는 바그다드 입성이 있고 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십자군에 의해 정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렇게 다마스쿠스가 들어가요. 근데 이것까지 알자는 건 아니에요. 예, 들어가니까 쓰지만은 그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죠. 예루살렘. 일단 9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오름. 이거 많이 들었던 문제가 지금 연속해서 나옵니다. 쇼군 요시노부가 천황에게 아뢰기를 외국과의 교류가 난로성해서 뭐 이쩌고 저쩌고 해서 정권을 조정에 반환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대정봉환이라고 해요. 그죠? 대정봉환. 대정은 이제 정권이에요. 큰 정치, 권력이죠, 권력. 결국 봉환은 이제 받들어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정봉환 나오면 그렇죠, 메이지. 그럼 이제 메이지 신정부예요. 메이지 신정부의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 얘기하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들만 뭐 폐번, 취한, 뭐 철도 개통, 뭐 신분제 폐지와 징병제, 뭐 류규 합병, 뭐 그런 게 나와야죠. 그리고 뭐 메이지 헌법과 제국의회가 이제 그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이 청일전쟁이죠. 자, 그래서 나를 보면은 요거 이제 청일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메이지 유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여기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답은 1번. 류교가 일본에 병합되었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오키나와 현이 되는 거죠. 타이완이 일본에 할양된 것은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다. 이건 10년 뒤 1904년의 일이고요. 일본이 시모다 등을 기항했다. 요즘 좀 약간 어렵죠. 예. 그 미일 화친조약이죠. 미일 화친조약. 미일 화친조약 때 시모다와 하코다 때가 기항이 되었죠. 폐하하 수가치, 페리의 내항. 하친조약. 하코다 때와 시모다 계양. 폐하하 수가치, 미일 수호통상조약. 가나가와 계양. 정확히 이제 요코하마가 계양되는 거지만 수가치, 취해복권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포인트.
미일화친주의하기 등 미일수호통상주의하기 등 언제다? 그렇죠. 에도 마부 때 일이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에도 마부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속에서 막부 타도 운동이 벌어지고 그 막부 타도 운동의 결과 바로 이 대정보관이 있게 된 것이니 4번 같은 게 에도 마부와 관련된 거 전부 다 가피죠. 영국과 청이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게 동아시아의 첫 번째 개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1차 아편전쟁의 결과물 난징 조약. 1842년도의 일이죠. 전쟁은 이제 40년이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일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이죠. 뭐 설명이 있고 이스탄불에서 같은 이름의 건축물을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용어.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이런 용어에서 비잔티움 제국 찾기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유비 로마성 동반. 유비가 그렇죠. 유비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그 사람인데 아주 먼 데까지 와서 로마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온 것 같아요. 나이도 많이 먹고 하니까는요. 궁둥이에서 똥이 나올 것 같나 봐요. 궁둥이 셀라. 결국 샜네요. 오메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없죠. 유스티니아누스, 비잔티움 제국, 로마법 대전, 성소피아 성당, 동고트 멸망, 반달 멸망. 그리고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사후 군강부제와 둔전병제, 그다음에 셀주크 티르크의 위협, 라틴 제국의 건설,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한테 멸망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대로도 알아야 되고. 자, 근데 뭐 문제 정답은 되게 쉬워요. 티마르 제도를 시행하였다. 오스만 제국이죠. 우즈베크인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그렇죠. 사마르칸트가 있고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했던 게 티모르 제국입니다.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그죠. 18세기 때 표트르가 만든 거죠. 우르드어를 공용어로 무굴 제국이죠. 군강부제와 둔전병제, 이게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자와랑 보르부드로 요것만 알면 된다 그래. 요것만 딱 알면 된다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네. 하나만 더 추가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의 그 부족함을 평가원에서 일깨워 주셔서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 사이렌드라 왕조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외우기도 좋아요, 여러분. 이게 종들 모양 마치 그 사이렌 와 하는 거 사이렌이 곳곳에 달렸어요. 되게 시끄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사이렌 왕조예요. 사이렌 왕조를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앙코르 와토는 앙코르 왕조가 만든 거예요. 앙코르 와토는 앙코르 왕조가 만든 거고 그 앙코르 왕조의 족은 크메르족이에요. 지금도 캄보디아의 다수 종족이 크메르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앙코르 세트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크교의 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 있는 암리차르 사원이 되겠습니다. 쿠투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이거 델리 술탄 왕조의 아이바크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알겠죠? 델리에 있죠? 그 다음에 사이렌, 보르부드로. 다음에 크메르, 앙코르 왕조. 그리고 앙코르와트, 찬드라구, 이게 이제 이거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굽타가 있으니까 저쪽 제신문에. 굽타. 인도죠, 이분은요. 굽타 왕조, 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다음 조약으로 성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 빼고 다 완벽하게 가르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문제풀이 꼭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조약으로 성립한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선 제 신문을 보면은 조약을 체결한 회원국들은 개별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 뭔가 군사기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사기구인데 국제연합 창설 이후야. 국제연합이 언제요, 여러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5년. 같은 1945년이지만 끝나고 나서잖아. 그럼 2차 대전 이후의 국사기구. 결국 그지. 냉전과 관련된 군사기구인 걸 알 수가 있어. 냉전과 관련된 군사기구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아니면 바르샤바 조약기구 둘 중에 하나야. 그런데 이제 보면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말에서 이거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순서가 어떻게 돼? 근데 순서를 내가 여기다 안 썼네. 그 순서가 어떻게 돼?
트루먼 계획 고민. 배를 꼬매나. 6반, 그지? 6반 바흐베 피구왕 통키. 아, 이번에 바꿨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 바꿨어요. 어떻게.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수정한 거. 트루먼의 계획 고민, 배를 꼬매나.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틀려요. 6반까지 똑같은데, 여기는 틀립니다. 바흐베, 피구왕 통키. 요즘 역시 통키하면 피구왕 아니겠습니까? 6반 바흐베. 바흐는 이제 알죠? 음악의 아버지. 예, 피구랑 음악의 아버지랑 무슨 관련이야? 뭐 그냥 하는 거죠. 6반 바흐베 피구왕 통키. 예, 통키의 불꽃 슛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맞으면 상대방은 배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루먼이 이제 그 환자 피구왕 통키에 불꽃슛을 맞은 그 환자의 그 터진 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꼬매야죠, 당연히. 뭐 고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트루먼의 계획 고민, 배를 꼬매나 6반 바흐베 피구 통키, 트루먼 마샬 계획, 고민 포럼, 베를린 봉쇄, 꼬매권, 나토. 이거 나토가 나온 거죠. 6.25 전쟁, 반둥회, 이거에 대한 대응이 그렇죠. 바르샤바 조약기구죠. 후르쇼프의 평화공조론, 베를린 장벽, 피동맹회의, 쿠바 사태, 통킹만 사태. 야, 뭐야 또? 그렇죠. 예, 트루먼 마샬 계획, 코민 포럼, 원래 이 계획이 아니었는데, 베를린 봉쇄, 꼬매권, 나토.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와 6.25 전쟁이야, 순서가. 중국의 공산화 6.25 전쟁, 반둥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후르쇼프의 평화공조론, 베를린 장벽, 피동맹회의, 쿠바 위기, 통킹만 사건. 자, 그러면 이제 보면 미국이 결성을 주도했다, 맞죠? 트루먼 독트린 이후다, 맞죠? 갑자기 뜬금없네요, 정답이. 오답이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었습니다. 이거 뒤가 이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음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레고리 울스 7세가 포인트예요. 그럼 이 사람 나오면 하인리 4세가 기억나야 돼요. 카노사의 굴욕이죠.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찾기예요. 계몽 사상의 영향을 살펴본다. 18세기 때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이거 영향을 받았죠. 30년 전쟁의 결과는 베스트팔렌 조약이에요.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칼뱅파 인정. 네덜란드와 칼뱅파의 유명한 나라가 또 네덜란드와 스위스 아닙니까?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는 아니고, 그건 이제 나폴레옹 때 유명무시라. 성상 파괴령 반포는 그렇죠, 비잔티움 제국에서 이제 레오 3세가 한 거죠. 훗날 이것이 동서교회의 분열의 계기가 되죠. 서인권 투쟁, 요게 카노사 굴욕과 관련되어 있죠. 카를로스 르네상스의 내용, 이건 이제 카를로스 대제, 또 뭐 아헨의 궁정학교, 이런 게 제시문에 나오면 요게 정답이죠. 다음 14번. 이것도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미추홀진 신흥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패권국이다 라는 단어에서 영국인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카메룬이 포인트죠. 카메룬을 먹고 있는 아프리카에 진출한 신흥국이다 라고 하는 영어 포인트예요. 카메룬. 독일이에요. 네. 힌트가 너무 작아서 어려웠지만 독일이에요. 독일. 카통마비, 헬렐레, 마지마지. 독일이 갖고 있는 식민지 카메룬, 토고, 그리고 이제 마샬 군도와 비스마르크 군도라고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이야. 그다음에 헤레레족 학살, 마지마지 운동 탄압, 이런 거 알기죠. 이제 독일이라는 거 알면 이제 문제 거의 다 푼 거죠. 1번 리비아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누구예요? 이탈리아, 이탈소리, 이탈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에티오피아에 쳐들어갔지만 에티오피아는 이제 메넬리크 2세의 근대화 정책으로 막아내죠. 아도와 전투에서. 2번 레시아와 단독 강화를 맺었다. 1차 대전 중요구죠.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러시아의 상대방은 레닌이죠. 레닌의 그 소비에트 정부랑 블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죠. 국제연맹의 창설을 주도했다라는 것은 독일이 아니에요. 독일은 패전국이라서 국제연맹에 못 들어가요. 나중에 이제 로카르노 조약으로 국제연맹의 가입이 허락이 되는 거죠. 이건 승전국이죠. 1차 대전의 승전국들. 그다음에 무스타파 케말, 이건 뭐 그죠, 터키죠. 볼셰비키의 무장봉기가 발생했다. 이건 러시아 임시정부를 타도한 레닌의 업적이죠. 자, 15번. 다음 대화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유럽인의 침략과 새로 유입된 전염병. 이때의 전염병은 이제 홍역, 천연두 이런 거예요.
원주민 수가 크게 줄어들었어. 게다가 유럽인들은 원주민 노동력을 이용해 막대 은을 수탈했지.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도 충당했어. 이런 용어들에서 이거 신앙로의 개척과 문명의 파괴구나. 아메리카 문명의 파괴한 뭐예요? 그죠? 아스테카, 잉카 문명의 파괴죠. 그리고 막대한 은이 들어와서 유럽에서는 가격혁명과 산업혁명이 있었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 흑인 무역이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대서양 삼각무역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답이 있겠죠. 산업혁명과 사회문제의 대두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제시문에 러다이트, 뭐 노동조합의 결성, 뭐 마르크스와 같은 사회주의자들의 등장, 뭐 오원, 마르크스, 엥겔스 뭐 이런 사람들, 또 아동 노동 착취와 공장법 제정 이런 게 나와야 18, 19세기 때의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회 문제이죠. 세포양쟁과 인도 통치 개선법이 제시문에 나오려면 뭐 무굴 제국의 멸망, 뭐 그리고 인도 통치 개선법에 따른 동인도 회사의 해체 이런 게 나와야죠.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와 탄지마트가 제시문에 나오기 위해서는 이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와 탄지마트의 계기가 되었던 그리스 독립, 그리고 탄지마트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는 미드하트 헌법 이런 게 나와야죠. 제시문에. 농노 해방과 분화로드 운동의 전개가 나오려면 제시문에 크림 전쟁의 패배,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돼요. 정답은 이제 5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16번. 밑줄 친 저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상제회, 뭐 난징, 점령, 천주 뭐 이런 용어들에서 태평천국 운동인 걸 알 수가 있어요. 멸망, 흥한, 천주 전무, 이용장 등 향용과 단련에 의해서 진압이 되죠. 오사운동을 주도하였다. 이건 베이징 대학생들이죠. 입헌 군주제, 그리고 오사운동 다음에 순원의 중국 국민당과 천두슈의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그런 다음에 1차 국공합작 이렇게 이어지고요. 입헌 군주제를 도입하였다. 이건 뭐죠? 중국 역사에서 입헌 군주제를 도입한 적이 있나? 도입을 이제 시도한 적은 있어요. 예. 변법자가 운동이 있죠. 광서신정 때 메이지 헌법을 모방한 흠정헌법 대강이 반포는 되었죠. 근데 그게 이제 그 헌법대로 실현은 제대로 되지 못한 채 청이 망하죠. 중체 서용을 기치로 내걸었다. 양모운동. 정답 4번이고, 철도 국유화 조치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라는 것은 우창 봉기에 따른 신의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체제 붕괴 과정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다당제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 자체가 이제 이웃 나라였던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차우세스코가 막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단 말이에요. 맞아 죽던가? 맞아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유혈적인 일이 있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그저 조용하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서 벨벳 혁명이라고 부르죠.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리되는 것도 그 유고슬라비아처럼 막 내전 터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부드럽게 또 분리되어서 벨벳 분리라고 불려지는 게 이 체코슬로바키아 일이에요. 여하간 이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1989년의 혁명이죠. 그 1989년 혁명의 배경은 소련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펠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에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1989년 6월 4일 폴란드에서 바엔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연대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기점으로 하여서 동유럽 곳곳에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와중에 베를린 장벽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이 통일되고, 이제 이 순서가 또 중요하지. 베를린 장벽 붕괴, 폴란드 바엔사의 자유노조 승리, 베를린 장벽 붕괴, 세트로 알면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그 다음에 소련 해체, 그 다음에 그렇지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연합의 탄생, 그 다음이 세계 경제 기구 WTO의 결성. 이 순서 되게 중요해. 소련 해체 또 앞뒤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 가장 적절한 것 1989년에 있었던 것, 뭐 이런 거 찾기죠.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다. 이거는 이제 48년에 있었던 것으로서 냉전 관련이죠. 요거는 이제 아까 피구왕 통쾌할 때 그 피가 되겠습니다. 마샬 플랜 역시 냉전 관련이죠. 정답은 4번.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유럽 연합에 이제 막 찾아가면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나왔네요. 어떻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나왔습니다. 나오려나? 나오려고 해서 이렇게 언제를 주고 있는 건가? 두렵네요. 예. 제가
올해는 서비스 강좌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사이렌도 있고, 지금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나왔으니까 또 불안하잖아요. 예. 또 51년? 순수로 나오려나? 한번 제가 보강을 한번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분짜리. 18번째 문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인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저도 문제 보면서 와, 진짜 많이 틀리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선 보면은 왕정 복고와 혁명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일단 첫 번째 힌트예요. 왕정 복고와 혁명이 교차했던 나라는 어디냐?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그죠? 일단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크로멜의 독재 정치가 있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크로멜이 죽은 이후에는 왕정이 복고돼요. 슈투어트 왕조가 복고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명예혁명으로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왕정 복고 혁명이니까 영국도 돼요. 또 어디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랑스도 되죠.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와중에 그죠. 루이 16세를 처형해요. 공화정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차저차 해서 빈 체제로 왕정이 또 복고되잖아요. 또 이후에 이제 1830년, 1848년 각각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이제 거치면서 입헌군주제 공화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도 되고 프랑스도 돼요. 첫 번째 줄은요. 일단 축약된 거죠. 다음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뭐 쿠데타로 독재 권력을 확립하고 황제 주기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로멜이 황제가 된 건 아니니까 결국 이거 프랑스 얘기구나 라는 거로 축약될 수 있어요. 프랑스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의 역사 중에서 혁명 역사와 황제하면 여러분 제1제정과 제2제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1제정은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쿠데타를 통해서 통령이 되고 그리고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서 황제가 되어서 제1제정을 만들었던 인물이고, 또 제2제정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의 조카 나폴레옹 3세는 2월 혁명의 결과물로 세계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로, 물론 남성들만 참여했죠. 보통선거로 대통령이 되는데 성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법을 그냥 뜯어 고쳐버리죠. 국민투표로 또 황제가 돼요. 이 사람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프랑스 역사, 프랑스인들의 역사 중에서 결국 나폴레옹 얘기냐, 나폴레옹 3세냐 이렇게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더 힌트를 찾아야 돼요. 더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이탈리아 적극적인 대팽창에 나서라고 하는 말도 사실 힌트고, 식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식민지 경영하면 언제예요, 여러분? 19세기 중반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힌트예요. 좀 약하죠, 힌트가. 왜냐하면 우리가 꼭 대팽창을 어떤 식민지로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막 싸워가지고 뭐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도 막 신성 로마 제국 해체시키고 라인 연방 만들고 막 그랬으니까 이걸 굳이 나폴레옹 3세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했다. 이제 점점 이제 조금씩 근접해져요. 이탈리아, 러시아 등지에 개입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사르데냐와 오스트리아의 전쟁, 그리고 이제 크림 전쟁에 개입한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결정적 힌트는 아니에요. 더 가야 돼요. 뭔가 이제 힌트 비슷한 아주 보조 힌트들이죠. 보조 힌트들. 여기서의 결정적 힌트는 요거예요. 예.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멕시코의 막시밀리오 이런 사람들이 힌트가 아니라 이게 힌트겠어요.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국 언제예요? 19세기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잖아요. 19세기 빈체제에 대한 저항이 뭐죠? 까불라 그대, 까르보나리당, 블루젠샤프도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빈체제에 대한 저항 이후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이니까, 그죠? 나폴레옹 이후에, 나폴레옹 이제 그 종식 이후에, 나폴레옹 시대 종식 이후의 역사에 해당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나폴레옹 3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역덕들은 만해로 인해서 이제 알 수도 있어요. 만해는 이제 이번 교과서에는 없지만은, 19세기 사람이고, 나폴레옹을 많이 그린 사람은 이제 다비드라는 사람인데, 그건 이제 미술을 좋아하는 역덕들의 이야기니까, 결국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힌트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나폴레옹 3세라는 걸 알면, 이제 정답은 이제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정답은 이제 1번 이렇게 되고요. 메테르니, 그리고 저건 이제 프랑스 제3공화국, 그 다음에 7월 파리 코민이랑 프랑스 제3공화국이랑 같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다른 거예요. 예. 7월 혁명으로 즉위하였다는 이제 루이 필리프, 그 다음에 대륙 봉쇄령을 공포했다가 이제 그죠 함정으로 나왔던 나폴레옹 황제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19번. 이것도 많이 틀렸죠. 가제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선 이게 굽타라는 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에프타르 침략에서, 아, 굽타네? 그러면 굽타 하면 여러분 몇 세기 때 이제 잘 나갔던 나라예요? 5세기 때 잘 나갔잖아요. 오, 굽힌 파, 마늘빵, 나라라. 물론 6세기에 망하지만 5세기 때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5세기 때 이란 쪽에는 누가 있었지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굽타전이 뭐죠, 여러분? 이게 하나, 굽타전이 쿠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쿠샨이 있단 말이에요. 저 2세기 때 잘 나갔잖아요. 그 쿠샨 왕조일 때 이쪽이 누구였냐면 파르티아예요. 한파로 쿠션을 생각해 보세요. 한파로 쿠션. 그러면 지금 이제 굽타니까 파르티아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그죠?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실 관련된 약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약자를 가르쳐야 되나 하다가 그 올해는 안 가르친 약자가 있었는데 이게 안 가르치는 분 나오네요. 우리 평가를 해서 내 강의를 보는 건 절대 아닐 텐데. 비오남 개사굽. 아, 물론 요것만 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죠? 쿠션 왕조일 때 파르티아니까, 아, 굽타, 그 다음이 굽타이니까, 아, 파르티아 다음인 사산조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세기 때 약자예요, 여러분. 5세기 때 그 서아시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 봤듯이 파르티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누구냐, 사산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서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동서교류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산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나올 문제가 뭐냐면, 이때 옆에 서양 쪽은 누구였어? 그 문제예요. 그리고 옆에는 굽타였구나 라고 하는 거 맞추는 거예요. 파르티아도 마찬가지고요. 옆에는 로마 공화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 기원 전후에 걸쳐 있으니까 파르티아가. 또 동양 쪽은 전한과 후한. 그리고 당시 저쪽은 잘 나갔던 나라가 2세기 때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였던 쿠시안, 이렇게 한파로 쿠시안. 그리고 이제 5세기 때 사산조가 있었을 때 양쪽의 나라에는 뭐가 있었는가? 비오나 개사 굽다. 저희 폐기관 약자, 여기 개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좀 항의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폐기했는데 다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오니 개를 사서 구워 먹자. 죄송합니다. 이게 폐기할 만한 약자죠. 예. 부활시켰습니다. 이게 평가원이 부활시킨 겁니다. 비오남 개사 굽다. 비잔티움 제국 5세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비남 5세기가 더 앞으로 있으면 좋은데 비오남 비잔티움 5세기 남북조 대전기. 남북조 대전기래. 남북조 시대 중국은. 그다음에 게르만족의 이동. 그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조 페르시아. 굽다 해가지고 폐기한 약자 부활했습니다. 개님들 사랑합니다. 저 개 사랑합니다. 저희 집에 2마리 있습니다. 한 마리는 현재 몇 년째 살고 있느냐? 2007년도부터 키웠는데 몇 살이야? 계산을 못하네. 저희 계산 15살, 15살짜리 개가 있습니다. 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자, 1번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렸다.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렸다. 이건 이제 몰라도 돼요. 그냥 북아프리카에 있는 시아파 왕조다 라고 하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를 10세기 때 그리고 칼리프 선언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세기 때 여러분 칼리프가 3개나 있다. 3칼리프 시대다. 후 우마이야 왕조, 파티마 왕조, 그죠? 원래 이제 칼리프라고 내세웠던 아바스 왕조 해가지고 10세기 때 3칼리프 알는 거고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이건 티모르 제국이죠.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 있죠.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하였다. 이건 우마이야 왕조죠. 이슬람 세력에 의해 망했다. 사산조 페르시아죠. 마라타 동맹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동인도 회사의 마마의 시세포 개선에서 마라타 동맹의 반란의 진압과 관련되어 있죠. 무굴 제국 때 일어났고, 무굴 제국 이걸 진압을 못해요. 진압 못하고, 진압한 건 영어 동인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칸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이것도 많이 틀렸죠.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우선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먹죠. 운하 건설을 주도한 다른 유럽 국가. 그래서 수에즈 운하는 누구랑 누가 만든 거냐면 이집트와 프랑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유럽 국가는 프랑스예요. 이집트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 나라로부터의 이집트의 독립을 지원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단 이 첫 문장에서 가를 알 수가 있어요. 가는 누구냐? 이집트의 독립. 여기로부터 이집트가 독립한대요. 그럼 이집트가 누구 거였죠? 오스만 제국 거잖아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집트가 무함마드 알리가 자치를 얻고 독립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가야 들어갈 단어는 오스만 제국이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의 절반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가 독립하면 그죠? 이제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고 인접한 이 나라의 힘이 강해질 거다.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포인트죠. 오스만 제국이랑 인접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오스만 제국이랑 인접해 있다. 인접해 있다. 누구예요? 누구죠? 프랑스가 아니에요, 일단은요. 그죠? 프랑스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건 프랑스인데, 이건 프랑스가 아니에요. 프랑스는 오스만 제국이랑 붙어 있지 않으니까는요. 오스만 제국을 계속 노리는 남하 정책을 취하는 나라, 누구예요? 그죠? 러시아죠. 예. 또 여기 힌트 더 있어요. 이 나라는 그리스 독립을 지원했다. 그리스 전쟁을 지원한 게 누구냐면 0%예요, 0%. 그럼 더 확실해진 거예요. 더 확실해진 거예요. 자, 이제 러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스만 제국 계속 남아가지고 러튀 전쟁 같은 게 막 터지는 거죠. 자, 1번 자, 옳은 것, 이란을 침략하여 영국과 러시아가 분할했습니다. 남북으로. 북쪽은 이제 러시아, 남쪽은 이제 영국.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 맞추는 거예요? 가나 국가 사이, 이게 정답이 아니군요. 이게 가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가나가 다 이게 오스만과 러시아가 아니라 영국과 러시아라서. 발칸 전쟁에서 동맹 관계를 맺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발칸 동맹이죠. 발칸 동맹이에요.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죠. 근데 둘이 또 싸우죠. 이게 2차 발칸 전쟁이죠. 그 다음에 필리핀 지배를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과 에스파냐죠. 1차 세계대전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동맹국과 협상국이 붙은 거 아닙니까? 협상국이 이제 0%, 나중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끼죠. 물론 이탈리아도 이쪽에 끼죠. 그리고 여기는 동맹국인데 독일, 오스만,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근데 저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제 오스만이 붙죠. 오스만과 불가리아가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 문제 끝내주네요. 5번 정답은 나왔고, 5번 모로코에서 충돌했다라고 하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예! 문제풀이 반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만점이 있습니다. 예! 이건 미스테이크.